반갑습니다. 스마일 에듀의 이인호 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강의로 만나보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쉬운 영어 문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예요. 그래서 영어의 구품사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그게 성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 이렇게 학습할 때는요, 이게 연령에 따라서 그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의 그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거의 80%를 다 해주죠. 나머지 20%는 학생이 집에서 숙제라도 조금 하면 금방 100점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학교 어떻습니까? 학교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그죠? 선생님 역할은 60%고 학생이 40%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가령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 그러면 60점밖에 못 받는 겁니다. 고등학교 이제 역전이 되죠. 학교 수업을 아무리 잘 들어도 본인이 선생님보다 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점수는 많이 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교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형, 오빠, 누나한테 물어보세요. 대학교 가면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를 막 어려운 용어로 막 씁니다. 그럼 학생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감을 잡으려 할 때 수업이 끝나면서 교수님이 갑자기 리포트를 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서관이라든가 온라인 사이트를 뒤져서 리포트를 쓰고 또 그걸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뭔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연령대가 어딘지 정확하게 잘 보시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중학생이다, 아니면 내가 성인이다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감을 잡고 이 강의를 듣든 아니면 실강을 듣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영어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쪽 사진 누굽니까? 예, 아이유예요. 오른쪽은요? 그죠. 요즘 응답하라 1988 그죠? 그래서 우리 열연을 하고 있는 해리죠. 이 두 명은 국민 여동생입니다. 저 역시 이 두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아이유가 최고야, 무슨 소리야, 요즘 대세는 해리지, 이렇게 말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해리를 이렇게 해리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이유가 더 낫다 라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과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가지 있겠죠. 외모, 성격, 그죠? 연기, 노래, 여러가지 공통점이 참 많이 있는 두 사람인데요. 만약에 좀 더 효과적으로, 그죠? 해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바로 해리가 아이유가 갖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렇구나, 그래서 해리가 아이유보다 더 낫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와 가장 유사하게 우리가 헷갈리는 언어가요, 바로 국어죠. 그럼 우리가 국어를 안다, 즉 국어의 특징을 안다는 것은요, 바로
영어와의 차이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안다는 것은요, 바로 국어와의 차이점을 안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은 국어하고 같다는 점을 많이 부각을 시켜서 배워왔었습니다. 같은 언어라는 이유로. 하지만 요즘 대세는요, 바로 영어는 국어와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국어와 가장 차이가 날까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구별하셔야지만 영어를 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군인이죠. 군인이 전쟁터에 갈 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총입니다. 그리고 빈 총만 두고 가면 됩니까? 안 되죠. 바로 총알을 장전해야 되고요. 자, 총에다가 총알을 장전했다 해서 이제는 뭐 적지에 가서 내 고참이 평소에 나를 너무 괴롭혀.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 오늘 없애야 되겠어 하면서 전쟁 중에 갑자기 아군을 향해서 총을 겨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럼 바로 이 사람이 왜 전쟁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영어를 학습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군인의 총에 비할 수 있는 총알이 나가게 하는 큰 틀, 이게 바로 문법이란 거죠. 즉 군인에게 총이 없으면 안 되듯이 영어를 배우는 학생도 반드시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알에 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단어죠. 즉 전쟁할 때 어때요? 총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학생들도 단어를 많이 알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문법과 단어를 공부했으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과 단어를 공부한다? 그렇죠. 바로 독해와 듣기, 아니면 말하기, 쓰기가 되겠죠. 그래서 몇몇 학생들 보면요, 문법 필요 없어, 단어만 외우면 돼. 또 어떤 학생 보면요, 독해를 하는데 단어를 외우지 않고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독해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 보면요, 문법만 공부하고 있어요. 모두들 왜 내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독해와 듣기를 하기 위해서 문법과 단어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단어죠. 단어가 이 전체 중에 한 50%를 차지합니다. 즉 가장 처음에 우리가 하면서 가장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바로 단어고요. 문법은 30% 정도, 나머지 우리가 문법과 단어를 가지고 이제 독해와 듣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기라는 것도요, 이 독해가 돼야지만 듣기가 잘 됩니다. 단어 몇 개 듣고 완벽하게 들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요, 저와 함께 문법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차후에 또 단어와 독해, 듣기까지 수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우리 수험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요, 그냥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바로 what입니다. 즉 내가 오늘 뭔가를 배웠다면 그 부분을 내가 내 입으로 간단하게 무엇인지를 내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정의죠. 근데 그 말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요, 내가 명확하게 그 개념을 모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 개념을 익혔다면 수업 중에 반드시 강사는 why, 즉 이 부분을 학생들이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도요, 이 부분을 꼭 잘 듣고 이해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되구나 를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how죠. 즉 이것들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께 가르쳐주는 문법도요, 당연히 세 가지 what, why, how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도 노트 정리하실 때 꼭 이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필기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품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에는 총 이렇게
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몇몇 뭐 학자들은요, 뭐 팔품사라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팔품사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저는 국어를 함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즉 같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국어는 품사가 9개거든요. 근데 영어도 저는 9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헷갈리지 말도록. 그래서 우리가 국어와 마찬가지 9개의 품사를 가질 건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어의 품사와 영어의 품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요, 바로 국어와의 차이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품사의 개념부터 여러분 명확하게 구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품사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품사 설명할 때 물어봅니다. 여러분 품사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갑자기 명사, 뭐 대명사 이렇게 종류부터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국어의 품사인 뭐 전치사가 나오고 뭐 관형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뭔가 종류부터 알기 이전에 개념부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품사는 것은요, 우리 가족을 구성하는 식구들마다 다 역할이 있죠. 아버님은 보통 무슨 역할 하세요? 그렇죠, 돈을 벌고. 또 어머님은 그렇죠, 가정에 살림을 사시죠.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학생입니다. 아니면 취업 준비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그게 뭐 첫째, 둘째에 따라 또 역할을 다를 수 있는데요. 뭐 막내 같은 경우에는 또 첫째 형이나 누나를 잘 보살펴야 되겠죠. 의견을 따르고, 그죠? 대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 가족 구성마다 각각의 역할이 존재하듯이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도요, 각각의 그 역할들이 다 있는데 그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품사가 뭐라고요? 바로 뭐 단어들을 역할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념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꼭 이 부분 잊지 마시고 품사의 정의를 꼭 노트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안다는 것은요, 바로 종류와 역할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류부터 먼저 한번 언급을 해보면요, 자, 영어의 구품사, 그죠? 여러분 뭐뭐 있습니까? 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근데 저는 이 9개의 품사를요, 앞글자를 따서 여러분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명대동, 무슨 동네? 동네 이름이에요. 무슨 동? 명대동. 명동 아니에요. 명대동에, 자, 누가 산다? 그렇죠, 형부가 살아요. 자, 명대동에 누가 산다고요? 형부. 그래서 명대동 형부, 이렇게 5가지 먼저 외워 놓으시고요. 나머지 4개는, 자, 형부가 불교 신자예요. 보통 우리 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우리 소원을 빌죠. 근데 이 형부가 약간 혀가 짧아서 발음이 세요.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관전접감 이렇게 한대요. 다시 뭐라고요? 관전접감. 그죠? 이렇게 4개. 그래서 우리 인간이 7개를 이상이 넘어가면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9개니까 한 5개, 4개 구분해서 한번 외우도록 해드렸는데요. 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명대동 형부 관전접감. 그죠? 외우기 쉽죠?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명대동 형부 관전접감. 그렇죠. 총 이렇게 9개의 품사 종류부터 먼저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제 구체적인 품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요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전체 숲을 먼저 보세요. 즉 나무를 보기 이전에 전체 숲을 보시면요, 뭐 우리가 학습할 때 굉장히 좀 쉽게 개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명대동 형부의 명. 자, 명은요 바로 이름 명자죠. 바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가 품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정의뿐만 아니라 반드시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명사의 역할은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바로 뭐?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암기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께, 자, 주목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주목 줘보세요. 주목. 주먹 안 쥐는 사람이 있네. 그렇죠. 자, 주먹 쥐시고요. 자, 주먹을 쥐면서 주먹, 자, 펴면서 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주먹, 보. 그렇죠. 바로 주어, 목적어, 보. 주먹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명사하면 뭘 떠올려라고요? 바로 주먹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명사의 종류는요, 가사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와 불가사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종류는요, 일단 정의와 역할을 먼저 안 다음에 해야 되지. 몇몇 학습다 보니까 명사 공부하면서 바로 종류부터 외우던데요. 영어는 여러분, 특히나 문법은요, 암기할 게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영어 문법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암기는 최소화해 놓으시고요. 저는 이거를 이 수많은 문법을 단지 2페이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요,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2페이지 정리된 거 요거만 외우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해만 해도 충분히 영어 문법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부터 외우지 마시고 항상 개념과 품사 같은 경우는 역할을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제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는요, 바로 대자가 대신할 대자죠. 그래서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사 자리에 오기 때문에 역할도 똑같죠. 바로 주어, 목적어, 보, 주목, 보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게 명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I, my, me 아시죠 여러분? 바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개개 형태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고 대명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동사인데요. 제가 동사 앞에 별표를 쳐놨죠? 정말 이 구분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 자, 우리 보통 동사 하면 움직일 동작을 생각하는데요. 자,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 서술어죠. 영어의 유일한 서술어는 바로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어에서는요, 서술어에 해당되는 게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영혼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둘 다 서술어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이름은 동사지만 이 동사 안에는 거의 80%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서술어라는 거 유념해 놓으시고요. 이 서술어는 보통 뭐뭐 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run 하면 달리다, 그죠? 동사고요. happy 하면 이걸 몇몇 분들이 행복하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happy는 행복한이지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행복하다에서 이게 형용사 서술어인데요. 이 영어는 happy, 행복한 형용사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영어의 형용사는요, 서술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 그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이 동사와 관련된 게 바로 옆에 제가 표시하는 게 바로 수시태입니다. 바로 수라는 것은요, 단수와 복수, 시는 시제, 태는 능동태, 수동태인데요. 이 동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시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유념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종류 보면요, 많은 분들이 동사하면 보통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그거는 중학교 1학년까지고요.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 바로 자동사, 타동사로 꼭 구분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문법이든 독해든 항상 저는요, 문제 풀기 이전에, 독해하기 전에 꼭 동사부터 먼저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동사를 딱 보고 동사가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약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동사, 즉 내원체 있으면 된다 이거죠. 바로 자동사, 그럼 뒤에는요, 목적어가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동사를 찾았는데 동사가 앞에 을을 붙여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다 이렇게 해서 말이 되면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사는 바로 남타자를 써서, 즉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남이라는 게 바로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는 남타자를 써서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로 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또 이거를 헷갈려하는 분이 계세요. 자동사 뒤에는 보호가 오고 타동사 뒤에는 보호가 안 온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자동사, 타동사 구분 기준은 바로 목적어 유무고요, 보호 유무가 아니에요. 보호는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문장의 형식 개념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자동사, 타동사 구분해 놓으십시오. 다음에 우리 동사 파트에서 연관돼서 나오는 게 바로 준동사라는 건데요. 이 준동사는 이름이 준자가 하나 더 붙였죠. 바로 동사는 아닙니다. 즉 서술어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왜 준동사를 배워야 되느냐? 바로 동사를 그렇죠. 다른 품사로 쓰려고 만든 겁니다. 저 우리가 명대동 형부 관전접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동사의 의미를 이용해서 그냥 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품사로 쓰려고 만든 게 준동사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여러분 우리가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는요 우리 만약 배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명사동용법, 형용사용법, 부사동용법 뭐 이런 얘기. 또 동명사는요 뭐 명사, 그죠? 분사는 형용사, 뭐 하는, 뭐 되어진 이렇게 그죠?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요 투부정사를 배운 이유는 바로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배우려고 활용하려고. 동명사를 쓰는 이유는 바로 뭐 동사를 명사로 활용하려고. 마찬가지 분사는 뭐 동사를 형용사로 활용하려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이렇게 품사 이 종류에 따라서 꼭 구별해서 세 가지를 익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어의 형용사는 다릅니다. 국어와는 거의 관형사에 가까운데요. 자, 이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은요 뭐뭐은 뭐뭐는 예를 들어서 happy 행복한 니은으로 끝나죠. 뭐 그죠? 뭐 smart 똑똑한, old 늙은 이렇게 니은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말을 다 형용사라 그럽니다. 형용사는요 바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바로 뭐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이를 우리 뭐 전문용어로 한정적 용법, 뜻을 제한한다 해서 제한적 용법 혹은 한정적 용법이라 그러고요. 또 우리 형용사의 주된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 중 한 개가 바로 뭐 보호로 쓰인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 보호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적어는 아니고 문장을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보호는요 문장에서 생략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I'm happy 볼게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be happy가 행복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I am 하고 happy가 빠져보세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는 아닌데 생략해서는 말이 안 돼.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아니 보호라고 하는 거죠. 그죠? 조심하세요.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보호로 쓸 때 서술적 용법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알아놓으시고요. 자, 형사의 주된 역할 두 가지 뭐라고요? 바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인다.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이 부사는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수식어에 해당되는데 바로 그죠? 바로 명사나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다 꾸며줍니다. 명사나 아주 제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또 꾸밀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부사를 만드는 법은요 간단하게 바로 뭐 형용사에다가 ly을 붙이면 됩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다가 그죠? ly를 붙이는 거고요. 형용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게 뭐냐? in the morning 기억하세요. in the morning. in 다음에 더 morning이라는 명사가 와서 아침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용해서도 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부사가 명사도 꾸밀 수 있다 했잖아요. 바로 예를 들어서 Tom in the room 그죠? 이럴 때 Tom 다음에 in the room이라는 명사를 쓰게 되면 그죠? 방에 있는 Tom 이렇게 되는 거죠. is happy 그래서 행복하다. 즉 방에 있는 Tom은 행복하다. 이렇게 했을 때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부사를 만들어서 명사를 아주 예외적으로 그죠? 부사인데도 불구하고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사 부사 파트에서 가장 또 이렇게 시험이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비교 구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비교한다는 것은 동작이 아니라 상태라는 거 조심하십시오. 자, 빨리 달린다, 늦게 달린다. 이 달린다는 동작에 대해서 빠르다, 느리다는 것은요, 그 동작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 구문을 만들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는데요. 이 비교 구문만큼은 형용사나 부사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 형사와 부사는요, 이 비교 구문을 쓰기 위해서 세 가지 다른 형태를 취하는데 바로 그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죠. 이걸 우리 보통 동사의 3단 변화, 즉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 과거분사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요 꼭 나중에 우리 비교 구문 할 때 설명드릴 테니까 구별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비교할 때는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동등한 대상을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하거나 최고를 비교할 수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이렇게 다른 형태를 취한다는 거 간단하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 형사 부사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인데요. 이 관사는 관자가 갓관자입니다. 우리가 관혼상제에서 관례한 보통 성인식을 말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성인식 할 때 갓을 쓰듯이 바로 관사, 즉 명사 앞에 오는 단어인데요.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명사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 명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명사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관사는 명사 단어 앞에만 옵니다. 즉 명사구, 명사절 앞에는 관사를 못 써요. 그래서 꼭 구별해 놓으시고요. 뒤에 배우는 전치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 단어, 명사구, 명사절이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관사는 명사 단어만 앞에 올 수 있다는 거. 그죠? 조심하시고. 다음에 종류는 부정관사, 정관사가 있는데 이 부정, 정 이게요. 이 투부정사의 부정처럼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뒤에 오는 명사가. 그래서 불특정 명사가 오는 건 부정관사. 특별히 정해진 명사가 올 때는 정관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는 그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입니다. 이 전자는 앞전자죠. 그래서 좀 전에 부사할 때 설명드렸지만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취해서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명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부사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부사가 되면 좋은 게요. 문장 의미를 좀 더 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 그 중에서도 뭐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방향의 의미를 문장 속에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morning 이거 기억하시고요. 보통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뭐 나머지 기타 전치사들이 있는데 요거는 전치사 파트에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예요. 자, 접속사는 우리가 뭔가를 이어준다 할 때 접속이라 하죠. 즉 단어와 단어, 즉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인 구, 그죠? 또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였지만 그 중에 주어 동사가 성립되는 것을 절이라 그러는데 단어나 구나 절을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우리는 접속을 합니다. 이을접자, 이을속자를 썼어요. 그런데 이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대등한 대상을 이어주는 대등접사, 그리고 서로 다른 대상을 이어주는 종속접사가 있는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대등접사는요, 주절과 주절을 이어줍니다. 중심되는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거죠. 하지만 이 종속접사는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주고 이렇게 종속절 앞에 와서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문장의 개수죠. 즉 문장의 개수는 동사의 개수입니다. 동사가 두 개 이상이면 문장이 두 개죠. 그죠? 절이 두 개다 이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절이 하나의 마침표, 즉 하나의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사이에 접속사가 이어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나타내면요, 동사의 개수에서 한 개를 빼면 접사 개수가 나온다. 즉 두 개의 절이 있다. 그럼 동사가 두 개겠죠? 거기에 접사는 몇 개 필요하다? 한 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대등접사는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모두 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많은 반면에 개수는 뭐 and, but, or 이 세 개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다음에 종수접사는 얘는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 앞에 대등접사가 단어와 구도 이어줄 수 있지만 종속접사는 절과 절만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앞에 보시다시피 이 종속절부터 해서 종속접속사가 종속절이 주절에 대해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바로 뭐 명사절 종속접속사, 형용사절 종속접속사, 부사절 종속접속사 이렇게 구분하고요. 우리가 보통 접속사 파트에서는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고요. 우리가 형용사절 종속접사는 우리가 따로 관계사에서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한테 제가 관계사 공부할 때 관계대명사의 품사가 뭐예요? 하니까 뭐? 대명사요. 관계부사의 품사는요? 부사요.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죠? 조심하세요.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둘 다 뭐? 종속 접속사입니다. 즉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명사를 꾸며주는 뭐 형용사절 종속 접사라는 거 반드시 구별해 놓으시고요. 특히나 이 명사절은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형사절은
명사를 꾸며주겠죠. 부사들은 문장의 의미를 도와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따라서 또 다양한 접속사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접속 파트에서 헷갈리는 게 바로 뭐 명사절에 쓰이는 if와 조건절 if는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별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탄사인데요. 감탄사는 우리가 너무 쉬워서 이거는 그냥 그저 감탄하는 말, 오, 와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품사를 배웠으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게요. 바로 뭐 이 문장 성분인데 문장 성분은 품사와 달리 앞에 뒤에 어자 끝납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통 문장을 해석할 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용어를 쓰죠. 우리가 왜 주어, 서술을 하지 않고 주어, 동사라 그럴까요? 그렇죠. 신기하죠. 맞아요. 바로 뭐 영어의 서술어가 동사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막 목적어 막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잘 구별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좀 다른 개념이고요. 우리가 문장 성분은 뭐 필수 성분인 주어, 그죠? 서술어, 목적어, 보어와 그냥 부속 성분인 수식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립을 하고 감탄사는 있는데 이건 제가 빼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명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 하늘 딱 보이죠? 그래서 뭐 주목보. 그래서 명사가 중요한 거고요. 동사는 유일한 서술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나머지 형용사 같은 경우는 보어와 수식어로 쓰일 수 있고 부사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구별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문장의 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은 제가 뭐죠? 요거 나중에 또 다음 강의에 또 설명드릴 건데 총 5가지 형식이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동사 설명할 때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라 했죠? 그래서 자동사로 구성된 게 1, 2형식, 다음에 3, 4, 5형식은 타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목적어가 있고요. 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의 보호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쓰이는데 영어는 굉장히 보호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보호 때문에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데요. 보호 개념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형식과 5형식 요거 좀 많이 따로 좀 공부 많이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한 30분 동안 영어의 가장 중요한 구품사와 문장의 성분과 문장 형식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앞으로 다음 강의 들으시더라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또 전체적인 숲을 파악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꼭 잘 익혀 놓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숲을 먼저 보시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꼭 반복하시고요. 다음 2강에서 여러분 우리 2강은요 바로 뭐 영어의 구조,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꼭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 이인호 강사가 그죠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일 에듀였습니다. 감사합니다.